나일강 서쪽에 위치한 천년의 고도 룩소로 떠난 성지가 좋다. 오늘은 죽음의 도시라 불리는 룩소를 찾아 떠나는 두 번째 여정으로 약 3000년 전 고대 이집트의 문명을 마주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멤논의 거상과 메디나 하부 신전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모세오경의 현장을 생생히 증언하는데요. 선명하게 새겨진 구조와 사라지지 않은 유적을 통해 비춰보는 성경의 현장을 재조명합니다.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가 새겨진 영원한 증거의 현장을 향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룩소로 가보는데요. 룩소에서 나일강을 따라서 동쪽에는 이제 사람이 사는 도시, 그다음에 강을 건넌 서쪽에는 주로 무덤들이 있는 이제 죽음의 도시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우리 룩소를 방문하면서 한번 서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네, 요 지점은 이제 나루토와 같은 곳이에요. 배를 타고 이제 건너오는 나일강을 배를 타고 건너서 서안 왕가의 계곡과 일명 네크로폴리스 도시로 한번 가봅니다. 고대 이 파라오들의 무덤, 또 귀족들의 무덤, 왕비들의 무덤 등등 해서 거대한 장제전과 이제 무덤들이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사실 룩소는 모든 이집트 여행의 70%가 이 중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웅장한 신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룩소를 보면은 이집트의 70%를 봤다 할 정도로 이 3100년의 역사 중에서 1000년의 수도였죠. 나일강을 한번 건너 서안으로 가겠습니다. 네, 워낙 이 동쪽과 서쪽은 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손쉽게 강을 건너는 배편이 잘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근데 배를 타는데 뭐 좀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과자인데 달콤합니다. 네, 보니까 아주 간식이에요. 이렇게 달달하게 호박엿 같은 거더라고요. What's the name? Gelap. 겔랍. Gelap. 겔랍이라고 하는 건데 Nice. 이게 먹으니까 입에서 서른 녹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요. 호박엿 맛이야, 호박엿 맛. 뭐저 이집트에도 이렇게 달달한 먹거리 아주 저렴도 해서 좋고요. 근데 이제 오가는 배는 이렇게 또 뭐 다양하게 과자나 또 해바라기씨라든지 군것질거리죠. 예. 여행 중에는 이런 군것질거리도 여행의 맛을 더해줍니다. 네, 네, 이집트 룩소 이제 동쪽 도시에서 이제 서쪽 일명 네크로폴리스 많은 무덤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현지인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됐고요. 우선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관광객들이 이제 이용하는 펠루카라든지 많은 이런 배도 있지만은 이제 저는 나일강을 이제 건너는 배를 탔는데 나일강의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라 이 생명의 도시, 또 해가 지는 서쪽은 죽음의 도시. 실제 이 서쪽에 이제 왕가의 계곡이라든지 또 로얄 툼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무덤이 바로 이곳 서쪽에, 그래서 일명 네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죽음의 도시. 이렇게 현지인들은 이 룩소의 이 나일강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이어가는 거대한 페리를 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 오늘날은 맞아요. 뭐 죽음의 도시다, 또 산자의 도시다 그런 구분이 예전에 있었지만은 드넓은 이 나일강물 사이에 두고 양쪽이 거의 이제 일일 생활권에 되어 있죠. 자, 도착하면 보니까 이쪽에서 학교가 집중되어 있는 동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집트에는 이제 툭툭이라고 해서 아주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일명 택시와 같은 곳인데요.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고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집트의 성지 순례나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이 버스 단체로 이동하다 보면 손쉽게 체험할 수 없는 이들의 삶의 현장이죠. 자,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오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곳이 바로 memnon의 거상. 서한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우리들 맞이하는 곳이 바로 멤논의 거상입니다. 이 원래 이 전체가 아멘호텝 3세 때의 거대한 장제전의 입구였다 그래요. 근데 워낙 낮은 곳에 이 장제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일강이 범람, 홍수가 날 때에 다 쓸려 갔는데 그러고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석상입니다. 예, 사실 멤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똑같은 이 석상인데 자세히 보면 왼쪽은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해서 만든 거고 오른쪽에는 계속 이렇게 조각을 쌓아서 만든 겁니다. 예, 붉은 화광암, 붉은 돌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거의 3,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거대한 이 신전이 있는 룩소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정작 이 석상을 보는 것보다도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 주전이죠. 주전 1세기경에 거대한 지진이 났을 때에 아마 석상에 균열과 틈이 생겼나 봐요. 근데 이것이 매일 아침에 해가 뜰 때 바람이 불면 아마 거기에서 휘바람 소리가 나나 봐요. 그것을 이 멤논의 거상의 울음소리다 이렇게 붙였는데 원래 이 멤논이라는 것이 헬라어고 이 헤르메스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 아가멤논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울었다고 하는데 우선 첫째는 이 너무 거대하니까 이 멤논이라는 이름을 헬라 사람들이 붙인 거고 하필이면 그 멤논의 거상이 아침마다 울음 소리가 마치 실제 호메르스의 일리아드의 이 아가멤논이 우는 것 같은 것을 연상을 시킨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면 그 아침 일찍 동이 들 때 울리는 멤논의 울음소리가 더 이 사람들을 오게 만들었다 그리고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전체가 다 거대한 장제전의 입구고 그 입구에 유일하게 남은 멤논의 거상, 무엇보다도 거대한 홍수로 다 쓸렸음에도 불구하고 3,500년 동안 이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것도 대단한 역사지요. 대단한 역사죠. 우리가 룩소를 방문하게 되면 가장 처음 방문하게 되면서도 가장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제 룩소 서안의 멤논의 거상을 지나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쫙 장제전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고 지금 일부 이렇게 또 이제 복구를 넘어진 돌들을 모아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멤논의 거상을 지나서 처음으로 다시 방문한 곳이 메디낫 하브. 메디낫 하브는 람세스 3세에 지어진 신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탐문의 부조라든지 상태가 가장 잘 남아있는 신전 중에 하나고 이 고대로부터 아몬 신에게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고대 파라오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했던 신전이 바로 이 메디나 하브 신전이고요. 저기 보면 저 보시죠. 이 파라오가 적군의 이 머리를 잡고 강한 팔로 치는, 성경에도 내가 강한 팔로 너희를 인도했다 할 때 이 강한 팔은 힘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이 머리를 잡고 강한 팔로 치는 이 강한 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즉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또는 강한 팔 또는 펴신 팔,
이 손과 팔은 이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로 저 파라오도 적군을 정복하고 잡을 때에 강한 팔을 아주 강조하며 그려서 파라오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전쟁을 하거나 모든 힘의 그 상징적인 것은 팔 힘이죠. 지금 보면 저 끝까지 제1탐문, 제2탐문, 제3탐문 계속해서 문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문드라 또는 문을 열고 이게 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네.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바로 이 메디낫 하브 람세스 3세가 지은 신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성소까지 가게 되고요. 저 보시죠. 제2탐문에도 저렇게 이제 적을 머리를 잡고 치는, 좀 더 보면 그 파라오의 위에 보면 끝없는 독수리의 모습이 많잖아요. 신전 전쟁의 이 부조에서 또 하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독수리예요. 이렇게 친. 이 독수리는 이 날개, 그러니까 보호를, 일단 독수리가 보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 독수리가 이 보호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날개로 품듯 보호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보호하여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 네,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어쨌든 바로 이것이 이제 독수리의 날개를 펼친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조에 보면 이렇게 왕벌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벌은 이 전쟁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하는 장면에 그려져 있는 또 하나의 이 형상이 왕벌의 모습인데,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시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왕벌을 미리 보내어 너희들이 갈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을 쳐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이 고대 애굽 이집트의 전쟁의 신 왕벌이 이렇게 출애굽 과정에 또 등장을 합니다. 결국은 이 애굽의 여러 신과 전쟁과 문화 생활의 그 요소들이 이 성경에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왕벌이 그려져 있는데, 또 이집트에 430년 동안 살았던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이 애굽의 문화죠. 그 애굽의 문화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힘과 보호하심을 이제 계속 설명을 해내고 있고, 바로 천정에도 이렇게 독수리에 확 펼쳐진 날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이 독수리는 보호의 상징임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께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면서도 신에게서부터 위임을 받은 왕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신전이 있고 그 수많은 신전에 이 전쟁의 모습과 또 신을 경배하는 모습들이 부조로 그려져 있는데, 이 메디낫 하브의 이 신전에 보면 정말 살아 튀어나올 것 같은 아주 선명하고 강한 이 부조와 그림들이 이렇게 정말 생생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전차를 탄 또 파라오의 모습,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는 것이고요. 네, 저쪽에 또 보면은 이제 손목을 잘라 모은 것과 요것이죠. 요것은 이제 손목을 잘라서, 적군의 손목을 잘라서 쌓아놓는 모습이 있고, 또 좀 밑으로 내려가면 또 하나가 이제 남자의 성기, 이 성기를 잘라, 이렇게 성기를 잘라서 이제 그 승리의 상징, 또 왕의 힘, 또 이쪽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게서부터 이 사울이 다윗에게 표피를 200개를 잘라오면 내가 미가를 줘서 사위로 삼겠다 했을 때 그런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더 이상 손을 못 쓰게 손을 자른다든지 또 이렇게 정복한 그 군사들을 숫자를 세기 위해서 또 성기를 자른다든지 요것이 이렇게 이제 이집트 문화에도 그려져 있고 통상 이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적군의 손목을 자르거나 성기를 자르는 이 일이 흔히 있는 것이 이렇게 신전에 그려져 있습니다. 네, 메디낫 하붓 람세스 3세가 지은 신전에 정말 이곳에서 하나하나 문양들을 보면 이집트 문화가 읽히고 그 이집트 문화를 통해서 또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 오경의 문화적 배경이 이집트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보면 왕의 이름을 쓸 때 태어날 때 주어진 이름과 왕의 즉위를 할 때 또 부여된 이름과 해서 왕의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라미세스. Ramesses. Then two my name is. 예, 그러니까 새 앞에는 태어날 때 이름. Ra. 예. 세라. 새 뒤에는 태어날 때 이름. 예. 그래서 태어날 때 이름과 왕의 즉위할 때 이름과 이렇게 해서 왕의 이름이 굉장히 길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메디낫 하보의 최지성소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러 신들 오시리스나 이시스나 호루스 신에게 이렇게 왕의 제사를 드리면서 신권을 위임받아 백성을 지도하는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요 방은 이제 이시스를 위한 방, 그 옆방은 또 호루스를 위한 방, 그 옆방은 또 이 오시리스를 위한 방 이렇게 하면서 계속 왕이 신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아주 대표적인 이집트의 여러 왕들을 쭉 그려놓고 이 신들에게 경배를 제사를 지내면서 향을 드리고 또 물을 드리고 향수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신전에 성전에 나오면 항상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이집트의 다양한 수많은 신전에는 왕들이 이렇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들어있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신전을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파라오가 왕의 신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이 앙크라고 하는 이제 이 열쇠와 같은 남녀 구불과 같은 저 생명을 이제 이렇게 파라오에게 부여하는 그림들 그리고 끊임없이 신에게 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향에 향수를 태워서 드리고 또 다른 손에는 이제 향수와 우유와 다양한 먹을 것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제 신전의 내부를 봤다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신전을 보면서 왼쪽에 한번 밖으로 나왔는데 역시 안뿐만 아니라 이 바깥 벽에도 정말 다양한 그림들 사냥하는 모습들을 그려놓았고요. 자 이번에 가는 곳은 람세스 3세의 화장실이 발견이 되어서 화제입니다. 고대 왕의 화장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화장실이고, 근데 왕이니까 이 용무 보는 게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1차 칸막이를 만들었고, 이렇게 들었으면 이렇게 안쪽 이렇게 화장실이 있었어요. 바로 파라오가 용변을 보던 그리고 앞에 물이 이렇게 왕의 화장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신전 바로 뒤쪽 후미진 곳에 있었습니다. 왕의 화장실을 보여드렸어요. 자, 메디낫 하보 이렇게 신전이 있고요. 네, 또 다양한 건물군이 있고 특히 이 벽에 보면 사냥하는 모습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예, 거대한 이제 동물들을 활을 쏘고 생포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이렇게 잡아 나섰죠. 이 아주 진귀한 파라오의 사냥하는 모습이 또 메디낫 하보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자, 우리는 지금 이제 고대 신전에서 이집트 신전에서 이 모세 오경의 현장을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자, 뭐 어디를 가나 돌을 이렇게 깎아서 만든 알라바스터 이게 이제 투명하잖아요. 이렇게 돌을 직접 파서 고대에는 이제 불을 넣어서 투명으로 불빛이 보였고 오늘날에는 이것은 이제 그 돌을 파내는 기구예요. The difference in ancient times is steel, metal. 예, 돌보다 조금 강한 이제 새로 이렇게 돌리면 이걸 파내는 겁니다. 이렇게 파내고 겉은 또 뿔로 이렇게 갈아내고 다양한 거친 것과 또 부드러운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발견된 이 선물들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하나하나 수공으로 만들고 또 돌판에는 이렇게 이제 깎아내면서 다양한 이 그림들을 그려내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기계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다 파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를 가게 되면 이런 거 하나 사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알라바스타 투명 돌을 이제 가는 다음에 이 알라바스터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밝은 흰색과 또 검은색과 붉은색과 브라운 색깔, 그 그린 색깔. 그러니까 이 안에 이렇게 파내고 나서 그 안에 전기불을 이렇게 넣으면 정말 투명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색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통을 만들어냈지요. 아우, 이러고 보면 하나 놓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선물 같은데. 자, 보시죠.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놓으면 투명한 색깔이 보이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결국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물건사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워요. 이렇게 바로 요 돌들이 바로 룩소에서 나는 돌들입니다. 신비해요. 고대의 파라오의 왕궁과 귀족들과 일반 가정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안에 불을 넣어서 이렇게 밝게 이런 것들은 이제 돌을 또 깎아서 주로 전쟁하는 장면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장면들은 이미 이 신전에 그려져 있는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